저희 사는데 보태신 거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신혼집 보증금 보태고 손주 태어나면 매달같이 돈 보내주던 제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날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요.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평생 가난한 척 살아왔다는 것도 그 아무것도 안 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가족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이 이야기는 돈을 끄는 시어머니의 복수가 아니라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제 형편을 드러내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다는 걸 말하는 순간 사람의 태도가 바뀐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번 돈을 쓰기보다는 땅으로, 건물로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낮춰 살아야 탈이 없다. 그 말 그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옷, 오래된 가방, 오래된 집. 주변 사람들은 제가 연금에 의지해 사는 평범한 노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대는 어떤 아이니?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해 특별히 나쁘다는 인상은 없었습니다. 싹싹하진 않아도 예의는 갖췄고 계산이 빠르긴 했지만 요즘 애들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아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말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제 형편을 숨겼습니다. 엄마는 많이 못 도와준다.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제 나름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부모 도움 없이도 가정을 꾸릴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신혼집 보증금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가전도 최신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모든 걸 있는 만큼이 아니라 없는 사람처럼 도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낮춘 그 모습이 존중이 아니라 무시의 근거가 될 줄은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마다 얼굴을 비췄고 전화도 가끔 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더 도왔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 병원비, 기저귀, 분유. 하나하나 따지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보태줬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드니까. 요즘 세상 사는 게 팍팍하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고맙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했고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어머니, 다음엔 이런 건 빼주세요. 손주를 봐주면 어머니, 다음엔 시간 좀 더 맞춰주세요. 저는 점점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편의 제공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였고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참는 게 어른이라고 배운 세대였으니까요. 문제의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씩만 도와주려고 한다. 그 말이 그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듣자마자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는데 보태신 거 없잖아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고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요? 어머니가 크게 해주신 건 없잖아요. 그 말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시간, 모든 침묵, 모든 희생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아니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똑같은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보태신 거 없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억울함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구나.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선택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도와주되 티 내지 않으려 했던 것, 말하지 않음으로 관계를 지키려 했던 것, 참는 게 어른이라고 믿었던 것. 그 모든 선택이 결국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는 사실이 너무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통장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까지의 시간, 허리 아파도 쉬지 못했던 날들, 그 모든 게 떠오르자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먼저 걸지 않았고 돈 이야기가 나와도 웃으며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이렇게 차가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의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끊기자 가장 먼저 변한 건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맡기고 가던 며느리가 이제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만 조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짧은 두 글자였지만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미뤄왔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엔 당황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무엇보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안 도와주네. 그 생각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말은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에는 거리감이 생겼고 전화는 짧아졌으며 필요 없는 안부는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제가 버텨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왔다는 걸요. 며칠 뒤 아들이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는 왜 이렇게 여유 있어 보여요?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숨겨왔던 삶의 일부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땅 이야기, 상가 이야기, 예금 이야기를 하나씩 꺼낼수록 아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그래, 일부러 말 안 했다. 왜 숨겼는지, 왜 낮춰 살았는지, 왜 너희에게도 전부 말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이렇다면 이유를 설명해도 소용없으니까요. 며느리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어머니처럼 현명한 분인 줄 알았으면.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한 게 아니라 재산을 존중한 말이라는 게 너무 분명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눈물을 보였고 손주 이야기를 꺼냈고 가족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기준을 세우기로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고 유언장을 새로 썼고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엔 상속도 없다. 형식적인 사과엔 기회도 없다.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기준이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엔 후회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엄마를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예전과 비슷하게 삽니다. 여전히 검소하고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을 스스로 존중합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례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말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게 됐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가난한 척 살았던 알부자는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말 한마디를 듣고도 계속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하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